김두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뭐 고생한 게 있습니까, 그냥. 저는 김두관 의원님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관점에서 유심히 봤냐면, 뭐 꼴찌는 꼴찌인데, 2012년, 예. 예. 2012년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포지션에 서신 적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뭐. 거의 가셨죠. 제 실력이 뽀록 나는 바람에 그냥 추락했죠. 제가 얘기할게요. 사실은 그때 일로 의원님 커리어 전체가 다 헝클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랬죠. 예. 보통 그 정도로 헝클어지면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의원님이 과연 이 경선에서 그때 정치적 후유증 거의 예. 10년 가까이 겪던 것을 다 풀어낼까? 저로서는. 그랬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사퇴, 그리고 사퇴 이후 무효표 논란 때 입장 표명, 그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다 끝났구나, 이제. 아유. 저 혼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비로소 내 죄를 사노라. 이렇게 되시는가요? 대중의 의식, 무의식에 남아있던 앙금이 다 풀리겠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럼 국회 남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죄를 사했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조건과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무효표 예. 논란에서 바로 입장 정리를 하셨고, 거기서, 마침표 땅 찍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예. 또 원팀으로 가기도 힘들고 또 원팀으로 단계를 해야만 이 사기민주정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정권 재창출에 절박했고요.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되는 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DJ 대통령, YS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세력이 있어 대통령 되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성과가 있어야 대통령이 되잖아요. 지금은 수행생활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서울의 그 중앙차로제, 청계천 복원 이런 성과를 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었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예.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실력으로 된 케이스인데, 김두관은 아무 군데 안 속하지 않으니까 다시 마을 이장부터 해서 성과를 내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부터 다시 해가지고.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가야 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계보도 없고 혼자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 점에서. 예, 그 점에서 굉장히 닮았고 최근에 연설항을 몇 번 계속 봤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예. 메시지를 주는 연설도 있더라고요. 예. 지나가는 개한테 줄지언정 이런 거. 원유철에게 고문료 주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 주고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주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언정 유서대필 조작검사들한테 단돈 1원도 결코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작물을 가져간 놈이 도둑놈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연설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그 표정과 말투 있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 남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의원님이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2012년에. 예, 그랬죠. 너 해봤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더 좀 차분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상황들을. 예. 보통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자들은 이제 예. 딴 게 안 보이죠. 그 감정의
굴곡을 아시니까 예. 그런 과정에 어떤 감정이 드는 겁니까? 겪어본 자로서 내가 해봤는데. 저 2012년 제가 이제 제주부터 갱선을 했는데 네. 제가 제주에서 그 대의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온라인 당원들이 그날 네.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6군데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경남지사를 해서 그런지 네. 경남에서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한 15,800표. 다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 내가 15,300표에서 한 4,500표 정도 차이 났는데 그게 유일하게 가장 근접했던 거고요. 그 의원님도 2012년에 양강구도가 될 것이고 내가 조금만 하면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 야권의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장 필승 카드가 김두관 지사라고 옆에 자꾸 부족히니까 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그런 요청이나 주변의 정세 분석에 혹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상태로 중간에 누가 사퇴했는데 그걸 모수해서 빼자 그래. 그럼 예. 내가 더 불리해. 예. 그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 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관 3인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태클을 걸었죠. 그때도 댓글. 똑같이 이 제기를 했었. 그때도 우리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 있는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렇죠. 그 문재인 후보 2012년에도 56%, 2017년도 57% 이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선 투표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합하면 50% 좀 넘을 거다. 이재명 후보 한 40%좀 하고 이러면 결선 투표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경선해 보니까 쭉 흐름이 형성이 돼서 그렇죠.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건데 대통령 후보를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원님을 해보셨잖아요. 당내 본선만 올라가 봤죠. 손학규 대표님 있잖아요. 예. 사실은 본선에 포스터를 한 번도 붙여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유력 정당의 대선 주자가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거죠. 일이죠. 예. 예. 그때 후보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싶지만 예. 그게 하루쯤 지나니까 이게 아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이 제기할 때 심리 상태는 이거 룰이 억울하다. 룰이 불리하다. 그런 느낌 막 들었는데. 막 들고 또 지지자들도 막 하고.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니 그랬는데. 이거 주변에서도 막 얘기하고. 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선을 재개했죠. 그때는 경선을 멈추게 했어요. 예. 바로 멈추게 했죠.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정서가 교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 막 심정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 그렇죠. 몰입이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이거 억울하다고 막 하면 예. 그래 억울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간철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관찰이 될 것 같고.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고 다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깨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르죠. 황교안 대표 보니까 총선에서도 아직 못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의원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빨리 돌아온 셈인데 제가 돌아온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본인은 돌아와도 인식은 한번 만들어줬으니까. 예. 저는 2012년에 그런 걸 겪고 2016년에 4년 만에 그래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는 빨리 국민들이 좀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도민들한테는 늘 죄를 지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사는데. 작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에서 양산적이 어렵다고 당에 요청하고. 다시 또 글로 가라고. 김포는 워낙 우리가 지지율 높아서 한 25% 앞서고 그러니까요. 있었고, 양산 을은 사실은 이기는 보장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당선이 사실은 보장된 곳을 버리고 어려운 양산으로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죠, 그게 보통. 이제 2012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예. 도민들한테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 도민들 용서해 줄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랬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갚는다는 심정으로 간 거죠. 선거 기간에 예. 사람들이 돌잖아요. 예.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많죠. 사실. 그리고 객관적 여론조사에서 4등, 5등 하는데도 예. 본인은 꼭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 까보면 아닌데.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예. 확신범이죠, 확신범.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 정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많이 떨어져 봐서 이제 경험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나가 당선되면 좋지만 떨어지더라도 평가가 좋으면 이제 정치적 자산이 쌓이는 거고, 제가 2006년에 경남도지사 나갈 때는 우리 참여정부 인기 없을 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런 이제
발탁을 해서 다시 경남지사를 나가게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장은 이번 경남지사 나가 당선돼 도정을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 사정을 보니 경남도에서 되게 어려운데 승패를 떠나서 열심히 하면 정치적 자산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는데 2010년에 제가 세 번째 도전 만에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해준 기억이 나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예. 아니, 내가 뭐 대통령 눈에 찾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했을 텐데 어쨌든 경남에서 어려운 데서 도전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셨고 과도하게 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과도하게 사랑할 때는 좀 이리 멀리 해야 되는데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문재인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 떠내려가셨죠. 예. 한 10년간 떠내려갔다가 이번에 돌아오시냐 보니까 돌아오셨어요. 부울경 예. 지역에서 사퇴하실 때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 선택은 왜 하신 겁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부울경까지 까보고 하자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예, 흐름이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난 더 먼저 하고 싶어 했지만 강주 전남의 동지들이 워낙 조직을 많이 해놨다고 나한테 막 뻥을 치는 바람에 그렇게 강주 전남에서 박용진 후보를 꺾었어요, 제가. 그나마. 그랬는데 부울경이야 뭐 2, 3% 체면 세워준다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는 당의 정체성과 개혁성, 애연 확장도 개혁성이 뒷받침 안 되는 애연 확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의원님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요 표를 내가 받느니 대선 후보가 될 사람에게 이걸 보태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셨구나. 예, 그리고 네. 옛날에 이제 2006년에 이재명 변호사가 처음 성남시장을 나갔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아하.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꽤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위원이고 그때 기초단체장은 잘 안 보이죠. 2004년에 제가 이제 행자부 장관하고 물러났을 때 인기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남해 갔는데 남해 시장군수 구청장 할 거라고 남해에 찾아온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이랬는데 그때는 2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저 김포에 특강을 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한영사하러 나갔죠. 2006년, 2010년 그 전만 해도 이재명 지사의 롤 모델이 김두관이었는데 참 지금 서울시내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지사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안다 그러고 김두관 국회의원 아는 사람 물어봐라. 한 2명, 3명 알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우리 김포 시민들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김포 시민들이 뭐 쭈그러 웃고 그랬었어요. 2년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도지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예. 대장동에서 이재명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민자 사업을 통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엄청난 이 차익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영 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영 개발을 해서 완성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덜컥 이재명 지사가 10년에 시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5,503억을 한수를 냈잖아요. 예. 이게 20년간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공이 환수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예.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확하게 알죠. 이재명 지사가 최초의 그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적인 거고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예. 지금 덮어씌우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각종 이권을 가진 사람이 뺑 둘러싸가지고 절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쪽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 그거는 나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재명 지사가 100% 민영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갈 돈을 성남시가 5,500억을 한수하는 설계를 했다는 말인데 그렇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고요.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사퇴를 하고 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화끈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지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국감장에 나가서 답변하는 이 자세마저 굉장히 높이 사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 받을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받아버린 거죠. 받아버린 거지. 당당하시기 때문에 터는 것도 괜찮겠다 봐요.
알겠습니다. 캠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으시려고 하십니까? 경선에 참여했으니까 뭐 그럴듯한 그 위원장이나 뭘 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부울경에서 한 40%를 득표해야 되는데 저쪽 후보가 만약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가 제 후임 도지사잖아요. 그렇죠. 뭐 원인 제공자고 이런데 어쨌든 홍준표 도지사는 야밤에 도망을 갔어요. 중도 사태로. 나는 대낮에 중도 사태한 사람인데 홍준표 후보가 저쪽 후보로 확정되면 내 역할이 더 커져. 아하. 부울경에서 꼭 역할을 해야 돼요. 부울경이 딱 7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똘똘 뭉치고 또 강력 기초위원들 구청장도 많아요. 우리 민주개혁세로 또 총집계를 하고 저쪽 보수 우파도 총집계를 하기 때문에 부울경을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약간 국민의힘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보고 뭐 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고 국민의힘 사람인가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 회복하셨어.